우리나라 청소년의 현황 들여다보기. 학습 목표 1. 청소년의 인구 추이, 체격 변화, 다문화 청소년, 청소년의 전반적인 건강관리 현황을 이해한다. 2. 청소년의 학교 생활 만족도, 인터넷, 휴대전화, SNS 이용, 유해 매체 이용 등의 현황을 이해한다. 3. 청소년의 폭력 피해, 아동학대,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 충동, 청소년의 사망 원인 등의 현황을 이해한다. 학습 내용 1. 청소년 현황. 인구 추이, 체격, 신장 체중, 다문화 청소년, 건강관리, 흡연 및 음주. 2. 청소년 현황. 학교 생활 만족도, 인터넷 이용, 휴대전화 이용, SNS 이용, 유해 매체 이용 경험 및 종류. 3. 청소년 현황. 폭력 피해, 아동학대, 고민하는 문제,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 충동, 사망 원인. 이번 차시에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현황 1편. 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황을 들여다보기 시간입니다. 청소년의 인구 추이부터 보겠습니다. 청소년은 정의에 따라서 나이 연령대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9세에서 24세까지를 정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19세, 18세까지를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구는 통계청에서 추산한 인구인데요. 2014년 총 인구 중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5%입니다. 총 인구 3명 중 1명이 청소년이었는데요. 197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고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급격한 출생아 감소를 보여서 2014년에는 5명 중에 1명, 2060년에 이르면 10명 중에 1명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 추이 중에 0세에서 18세의 인구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현재 977만 2천 명으로 197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들의 체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격 중에 신장을 먼저 보면요. 2013년 학생들의 키는 10년 전에 비해서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의 경우는 2.2cm,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는 1.3cm가 커졌습니다.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전보다 1.4cm,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는 0.2cm 정도로 커졌는데요. 반면 고등학교 3학년의 아이들의 신장은 10년 전에 비해서 남자의 경우 0.1cm, 여자의 경우 0.2cm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훨씬 더 일찍 성장을 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교육부 학교 건강 표본조사를 참고로 하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체격 중에서 체중을 보겠습니다. 2013년 학생들의 몸무게는 10년 전에 비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남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 2.5kg 증가되었고요. 중학교 3학년은 1.9kg,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1.1kg이 늘어나는 양상이었습니다. 여자아이의 경우에도 10년 전에 비해서 초등학교 6학년이 1.6kg이 증가되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각각 0.9kg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구 중에 최근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여서 2012년 46,954명에 비해서 2013년 55,780명으로 18.8%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1년 만에 많은 숫자가 증가한 셈인데요. 8,826명이 증가한 셈이고요. 이는 전체 학생 수 652만 9천 명의 0.9%로 그 비중도 2009년 이후에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 추세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커서 이제 점차 청소년기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들한테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하였더니
다문화 청소년들의 75%가 자신은 한국 사람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10명 중 7명은 긍정적인 국가 정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보면 이 수치는 3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를 한 수치인데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75%가 한국 사람이라고 대답하였고 23% 정도가 한국 사람과 부모님의 나라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13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들의 대상으로 아침 식사하기, 적정 수면, 규칙적인 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더니 아침 식사하기는 73%에서 실천하고 있고 적정 수면은 73%, 규칙적인 운동은 33.5%에서만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운동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 및 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중고등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9.7%, 현재 음주율은 16.3%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프 추이를 보시면 파란색이 현재 음주율이고 빨간색이 현재 흡연율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흡연율과 음주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1.7%, 3.1% 감소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담배 구매율과 주류 구매율도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는 16.3%, 29.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도 우리나라 청소년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현황 2편. 네,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생활 만족도입니다. 이것은 2012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중학교와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50.6%의 중학생, 44.9%의 고등학생이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만족도는 교우관계에서 나타났고요. 절반 이상의 학생이 교우관계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나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은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용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10대 청소년들의 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14.1시간으로 2012년과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빈도가 하루에 1회 이상인 경우가 95.8%로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살펴보면 10대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여가 활동으로 나타났고요. 97.2%의 청소년들이 여가 활동을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하였고요. 자료 정보 획득 93.7%,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이 91.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13년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보급률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10명 중 9명의 학생인 91.5%에서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1년도만 해도 이 휴대전화에서 스마트폰은 36.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았는데요. 2년 사이에 스마트폰 보유율은 81.5%로 2011년에 비해 2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후에 나타나겠지만 청소년들의 문화에서는 또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면서 그 또래 안에 집단 내에 속했다는 소속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부모님한테 먼저 사고 싶다, 친구가 샀으니까 나도 사달라, 이런 요구를 하여서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부모님들은 이때 이것을 사줘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스마트폰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상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휴대전화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가 봤더니요. 초, 중,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휴대전화의 기능은 메신저를 이용한 채팅이었습니다.
채팅이 26.7% 정도로 이용하고 있었고요. 게임이 15.6%, 전화 통화는 14.8%, 음악 듣기는 1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은 휴대전화의 고유의 기능인 전화통화를 가장 많이 했고요. 중학교와 고등학생들은 또래 관계가 이제 중요시되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채팅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2013년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77.1%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59.7%에 비해서 현재 17.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런 SNS를 통해서 친구나 팔로워로 연결된 사람이 200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무려 2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남학생은 72.6%, 여학생은 81.7%로 여학생이 SNS 계정을 9.1%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200명 이상의 팔로워로 연결된 학생들은 이전에 비해서 3배 이상, 2011년에 비해서 2013년에 3배 이상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터넷 이용이나 스마트폰, 휴대폰의 이용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유해 매체를 접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2012년 중고등학생의 유해 매체 이용 경험은 컴퓨터 성인물이 45.5%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성인용 간행물 40%, 성인용 게임이 32.3%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요. 고등학생이 모든 유해 매체에서 중학생보다 이용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실 이전에는 인터넷으로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유해 매체에 접하다가 스마트폰이라는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이제 나타남으로써 아이들이 유해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폰을 아이한테 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참 고민이 되는데요. 현재 지금 보급률을 보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제 유해 매체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해 매체 이용 경험 및 종류는요, 전년에 비해서 컴퓨터 성인물, 휴대폰 성인물, 케이블 TV의 성인용 프로그램 이용이 다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런 자기의 어떤 욕구, 성적인 욕구, 그 다음에 이런 성인물을 접하고 싶은 욕구들을 얼마나 잘 조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슈퍼비전, 감시라고 하면 감시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차시에도 우리나라 청소년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현황 3편. 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최근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서 질문한 통계 조사입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 환경 접촉 종합 실태 조사에 근거한 통계인데요. 2012년도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최근 1년간 폭행이나 갈취, 협박, 왕따와 같은 폭력 피해 경험을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전년 대비 1.1% 정도 감소한 5.6%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폭력 피해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가 51.8%로 가장 많았고요. 성격 때문이다 라는 것이 12.4%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의 폭력 피해 경험률이 7.6%로 고등학생의 경험률 3.7%보다 높게 나타나서 고등학교보다는 중학생 학생들이 아직 인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뇌적으로 발달이 되지 않아서 폭력에 대한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력 피해 경험 및 그 이유를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욕설과 폭언으로 나타났고요. 56.2%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 돈, 금품, 갈취, 구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비교를 하면 빨간색 바인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연두색 바인 고등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어서
집단 따돌림의 경우에는 중학생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통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통계를 발표한 것입니다.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학대가 신고되고 이제 학대가 거기에 대해서 유형을 나누는 것인데요. 사실 이거보다는 보고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고된 아동학대를 보면 2013년도에 0세에서 17세 사이 아동을 학대한 사례는 6,79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1% 정도 증가한 추세로 나타났고요. 연도별로 보면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동학대는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과 유기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많으냐? 중복학대가 제일 많습니다. 중복학대라는 얘기는 신체학대만 한 것도 아니고 정서학대만 한 것이 아니라 둘 다 같이 한 경우에 이제 중복학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때리면서 정서적으로 학대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중복학대가 43%로 가장 많고 방임이 26.2%, 정서학대가 16.2%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자는 가장 많은 비율이 사실 친부모입니다. 그럼 부모 중에 누가 더 많이 학대를 하나? 어떤 통계에 따르면 엄마가 가장 많은 학대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부모가 76.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칼럼인 계부모, 양부모까지 합하고 또한 그 타인의 부모의 동거인을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을 하는 주된 양육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학대 가해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13세에서 24세의 청소년들에게는 첫 번째 공부가 가장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 외모, 건강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세에서 24세 대학생의 청소년들은 직업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고 있고요. 13세에서 19세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성적을 포함한 공부, 성적과 적성을 포함한 공부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누구와 함께 상담하는가 살펴보니까요. 13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은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으로 친구와 동료를 가장 많이 꼽고 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20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이 친구와 동료와 상담하는 경우가 50.5%, 중고등학생인 13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이 40.7%로 나타나서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친구한테 고민을 많이 털어놓지만 대학생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이 친구한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남학생이 34.3%, 여학생이 49.3%로 나타났는데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요. 남학생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여학생은 연도가 증가함에 따라서도 큰 변화가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우울감을 경험하는 이유는 남학생이 25.2%, 여학생이 37.1%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고 고3 여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무려 40.3%로 나타나서 10명 중에 4명의 고3 여학생들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청소년들의 자살이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로서도 자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012년 13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 및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살하고 싶은 주된 이유로 성적 및 진학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고요. 39.2%, 가정 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청소년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도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는 운수사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 2012년 사망 원인의 1위는 고의적인 자해, 자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아이들은 스트레스 인지율도 높고 우울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성별에 따라서 여학생들은 이전보다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같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아이들이 이런 고의적인 자해 자살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차시에는 초기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